주방 평면도 단위 확인하고 불러오시고요. 주방 전개도 역시 단위 확인하고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자, 2개 불러오시죠. 그 다음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 스탠다드 뷰 탑. 자, 익스플로드 한 번, 2번. 네, 익스플로드 안 날 때까지 전부 분해해 주세요.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테두리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과감하게 지워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심선에다가 선 모양을 줘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윤곽 파악하기가 편해요. 인면도는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써야 돼요. 근데 평면도는 굳이 중심선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중심선을 감추고 칼럼 단면선이니까 감추고 단열재는 필요 없습니다. 냅두고 마감 안 쓸 거예요. 냅두고 퍼니처 가구죠? 감추고 해치 여기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해치 안 쓸 겁니다. 그 다음 문자 안 쓸 거고요. 창문 쓸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죠. 과감하게 삭제. 그럼 나머지 다 키워놓고 보면 자,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 칼럼하고 나머지 다시 다 꺼볼까요? 중심선만 빼고. 그럼 여기가 평면이잖아요. 이 부분은 평면이니까 평면의 중심선은 필요 없거든요. 삭제. 다시 켜봅니다.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인면도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인면에 여기 2개는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역시 또 끄고. 자,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습니다. 이제 태그 만들어야죠. 2D 평면, 그 다음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3개면 돼요. 얘가 3개니까 이렇게 3개 만드시면 됩니다. 2D 평면, 인면 1번, 인면 2번. 자, 선택하고 2D 평면. 자, 메이크 그룹. 한 번 더 2D 평면. 자, 선택하고 인면 1번, 메이크 그룹, 인면 2번, 아니 인면 1번.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이거 안 했어. 인면 2번 바꿔주고 메이크 그룹하고 인면 2번. 자, 그럼 이제 기본이 다 됐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늘 하는 거 맞춰야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로테이트 1.0도 숫자로 쓰세요. 90도.
이거 로테이트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1.0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숫자로 서버릇 하세요. 이게 실수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이게 이렇게 로테이트해서 90도를 맞추잖아요. 오스냅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잘 맞아요. 근데 객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각도가 틀어집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오래 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쓰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각도를 써서 회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 누르고 1.0도 90도 선택하고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1.0도 90도. 자, 세워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위치를 맞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선이, 이게 첫 번째 선이 중심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이 벽선이고요. 원래 여기가 마감선이었어요. 자, 선택하고 요 두 번째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요 지점. 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요 두 번째 점이 똑같이 여기서 만나게 되면 기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기존에 필요 없는 태그들은 이제 삭제, delete entity, 그 다음 이제 3D 벽체, 3D 벽부터 세워야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잠급니다. 락. 그래야 우리가 작업할 때 불편함이 없겠죠.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그 다음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이거 그냥 다 빼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빼셔도 돼요. 렉탱글, 푸시 앤 풀, 여기까지 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빼세요. 그 다음 렉탱글, 개구부를 만들어야죠.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그리고 뒤로 나가버렸네. 자, 그러면 벽체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천장하고 바닥 만들어야죠. 3D 천장. 자, 연필로 클릭하시고, 연필 클릭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불편하니까 벽체는 감추고, 렉탱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푸시 앤 풀 아래로 150mm, 옆으로 확장해 볼까요? 자, 다 확장. 대략 요만할 겁니다. 왜냐면 벽을 켜보면 알아요. 이렇게 벽을 켜보면 이렇게 확장돼서 딱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장하고 바닥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요, 3D 몰딩.
몰딩 만들어야죠. 몰딩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래로 36,36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 아래쪽은 10,100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요. 10,100 선택하고요. 팔로우미.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금방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엔 창문 만들어야죠. 자, 더하기 키 누르고 3D 창문 만들고 나서 반드시 연필 옮겨야 됩니다. 자, 천장도 필요 없고 벽도 필요 없고 몰딩도 필요 없고 평면하고 윗면하고.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자, 80mm 짜리네요. 30mm고요. 여긴 37mm. 네, 30mm 짜리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을 꺼놓고 보니까 여기서부터인데 많이 감춰졌네요. (40mm) 자, 렉탱글 일단 그려 놓고 보죠. 자, 이 위쪽으로 40mm, 그 다음에 선택하고 다시 이쪽으로 40mm. 중심선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중심선 지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창틀 만들고 그 다음 문 만들고 컨트롤 X. 자,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 넣어주고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두 개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자,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붙여넣기. (15mm) 자, 유리질감 주고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얘는 이 뒤쪽으로 숫자상으로 10mm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뒤쪽으로 40mm를 넣으면 됩니다. 자, 평면을 펼쳐서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선택하고 평면을 보시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첫 번째 창문은 끝났습니다. 자,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오른쪽에 여기 주방 환기창입니다. 자, 렉탱글. 역시 실리콘 선이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이 두 개네요. 여기는 문이 두 개인데 보시면 하나는 100mm 짜리고 다른 하나는 80mm 짜리입니다. 안쪽이 더 두껍고 바깥쪽이 얇은 거죠. 그리고 안쪽은 35mm, 바깥쪽은 30mm. 그냥 우리 바깥쪽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푸시앤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 놓고 메이크 그룹. 얘는 복사하시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로 복사. 그 다음 이동. 문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합니다. 이때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꼭지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딱 이 포인트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하나 복사. 그럼 이제 벽을 켜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중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벽, 그 몰딩, 천장.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아니지 3D 가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필 그림 체크해 놓고요. 자, 창문도 감추고 우리 이제 가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딱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쪽 면엔 가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가구를 머릿속에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리 여기 있어요. 이 다리를 참조해서 여기 간격도 참조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테이블 이용해서 다리 위치를 맞춰 보자고요. 테이블 이용해서 다리 위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이블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봅니다. 48mm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48mm, 이쪽에서도 48mm. 자, 50mm네요. 그러면 50mm. 이렇게요. 그러면 굳이 이 우측면이 없더라도 이쪽 정면만 가지고도 다리 위치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나머지 복사해요. 그 다음 렉탱글. 자, 푸시앤풀로 그리는데 요만큼이에요. 요거 보고 그리는 거죠.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테이프로 측정하면 50mm입니다. 얘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10mm 30mm면 충분할까요? 조금 더 밀어볼까요? 15mm 아이고 다시 50mm니까 네 15mm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에 또 복사,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스케일 해요. 그냥 스케일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복사. 네. 그러면 식탁의 다리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렉탱글 바닥에 있죠. 자, 푸시 앤 자, 이동하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이동. 자, 화살표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하고, 자, 테이프로 재보니까 50mm입니다. 50mm 돌출해 주시면 돼요.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식탁이 완성됩니다. 자, 식탁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의자는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죠. 아쉽게도 앞부분은 없어요. 아쉽게도 앞부분은 내가 찾아서 그려야 됩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위치 틀어졌네. 아크를 쓰셔도 좋고, 시작, 끝, 미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아크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리의 두께를 보니까 3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30mm. 자, 라인 여기서부터 30mm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다리가 여기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자, 30mm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푸시 앤 풀 30, 여기도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테이프를 이용하면 45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50m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해 보죠. 자, 이렇게 이동해 봅니다. 450mm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번엔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감춰 봅시다. 하이드. 이렇게 지금 책상 다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하고 요 부분에 맞추어서 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두께는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이동하기. 자, 똑같이 끝에까지 왔습니다. 간격이 30이니까 푸시 앤 풀 10mm 30까지 돌출하고 1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0mm 그러면 10mm만 남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복사. 자, 역시 마찬가지. 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30mm. 자, 이동하기. 자, 화살표 키 누르고 자,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변을 이용해서 위치를 맞추시고 푸시 앤 풀 10mm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역시 복사. 자, 선이 아리까리하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포인트 잡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라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네. 아이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리만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리만 일단 복사해 보시죠. 그 다음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리가 여기에 막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려야 됩니다. 요 다리 부분부터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리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이거를 푸시 앤 풀로 해도 좋고 그냥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푸시 앤 풀 하신 다음에 10mm 안쪽 10mm 안쪽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나머지는 복사.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자, 모양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도 스케일로 크기가 안 맞으면 그냥 스케일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구조물은 다 끝납니다. 우리 과제물 중에 이렇게 생긴 과제물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네, 높이 맞추고 그 다음 여기 라인을 그려서 이거 안 맞네요. 라인을 그려야 되겠군요. 자, 라인을 그려서 다시 라인을 그려서 네,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의자의 쿠션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쿠션이 딱 맞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디 뒤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그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이 아래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나오죠. 이 뼈대가 아래 부분에서 나온다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다 덮어버렸죠. 이렇게 돼야만 이 뼈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림을 보면, 실제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간에서 올라와 있죠. 그죠?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맞출까요? 자, 그 다음요.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군요.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가져올 겁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미드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로테이트, 자, 원점 0도 90도. 아이고, 달라붙었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요.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원점 0도 90도. 근데 여기가 미드가 아니죠. 10mm니까 푸시 앤 풀. 자, 5mm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얘 먼저 움직여 볼까요? 여기다 라인을 똑바로 그려 보세요. 이런 모습인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네요. 자, 선을 가져오면 이쯤 되겠네요.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동이 안 돼요.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이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앤 풀 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네,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겠고요. 자, 지워보시죠. 그 다음 두께가 안 나와 있어요. 5mm 짜리 쓸 겁니다. 2.5mm.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도 2.5mm. 자, 이렇게 2.5mm를 썼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와야 될 부위가 여기네요. 라인을 그려 놓으면 라인을 그리면 될까요? 자, 이렇게 제가 라인을 그려 놨습니다. 그러면 요 면의 위치가, 미드 포인트의 위치가 뒤집어서 여기 미드 포인트가 되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삐뚤어지긴 하네요, 면이. 그럼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딱 맞추면 되죠. 얘를 복사하셔도 좋고, 뭐 얘 그대로 다 같이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라인을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면 2개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에서 이동합니다. 여기죠.
근데 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는 평면이고 얘는 이렇게 사면이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원점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버리면 됩니다. 면이 선택이 해제됐을까요? 로테이트 그리고 원점 0도 네. 틀어졌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로 이동. 다시 미드 포인트로 이동. 잡고 다시 선택하고 자 미드 포인트로 미드 포인트 맞추고 로테이트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돌리면 그 딱 맞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얘는 왜 삐뚤어졌지? 위치가 잘못 맞춰졌구나.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전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곱하기 2개. 여기 되게 촘촘해요. 그 다음 다시 복사해서 그 다음 대칭 플립얼롱 그린 다이렉션. 심지어 여기다가도 노래요. 자, 언아이드 해볼까요? 언아이돌. 그러면 여기 책상하고 여기 식탁하고 의자하고 겹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4인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인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8인용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여기 이름을 조금 바꿔볼까요? 가구라고 했는데 언더바 식탁. 그러면 얘만 따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3D 가구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끌고 오죠. 그러면 얘만 이렇게 감췄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요렇게 6인용이 딱 맞아요. 4인용이거나 6인용 쓰면 맞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8인용으로 만들어 놨네요. 설계상으론. 저는 6인용 쓸 겁니다. 냉장고 만들어야 되네요. 냉장고, 싱크대 뭐 이런 거 해야 되네요. 자, 먼저 냉장고. 이거 양문형 냉장고네요.
안 그릴 겁니다. 안 그릴 거예요. 여기 손잡이까지만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렉탱글 해보. 하나씩 다 따라 그려 보시죠. 좀 선택을 해서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빼면 될 거고요. 여기 냉장고에 대한 아이콘인데 푸시앤풀로 그냥 쭉 다 빼겠습니다. 작은 거부터요.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 틈새도 조금만 아니,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10mm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냉장고 문 역할을 충분히 할 거고요. 위에는 여기는 조금만 내려놓도록 하죠. 카피 2mm. 그 다음 푸시앤풀 끝까지 그냥 관통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냉장고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냉장고 손잡이에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손잡이가 문제인데요.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푸시앤풀 저렇게 끄집어내 보면 되겠습니다. 한 50mm.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10mm. 자, 여기를 이렇게 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0mm, 여기도 30mm. 두께가 얼마냐면 38mm예요. 37mm인가요? 37mm. 그러면 이쪽으로 15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15mm. 그러면 문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손잡이 이렇게 자꾸 여는 손잡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저는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푸시앤풀. 자, 50mm. 그 다음에 여기 선을 4등분 할 겁니다. 물론 더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많이 나눠주시면 좋긴 한데, 일단 4등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양 끝 모서리만 안으로 이렇게 내려 그릴 겁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는 10mm 정도만 내려볼까요? 그러면 둥근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또 미드 포인트에다가 선을 긋고요. 자, 모서리만 선택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보기 좋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드럽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레이저로 지우면 안 되겠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지워 보세요.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둥근 모서리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옵셋을 줄 겁니다. 옵셋 조그맣게 10mm면 너무 클라나? 5mm면 너무 작을라나? 5mm. 이쪽도 옵셋 5mm. 자,
두께가 37mm였어요. 그러니까 푸시앤풀 15mm, 이쪽도 15mm.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꼭 15mm가 아니더라도 푸시앤풀 5mm 정도, 5에서 10mm 정도만 이렇게 넣어 보세요. 손으로 붙잡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그러면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가 되고 손잡이가 되겠군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출까요? 하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이 위에 상부장부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좀 쉬운 거부터 모델링을 합시다. 저는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몇 mm냐면 18mm를 띄워 주셔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18mm를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들도 자, 상부장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요 위에 후드가 있습니다. 위치가 안 맞아요. 후드의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후드의 위치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아크,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나요? 대략 여기 있네요. 맞는지 한번 확인. 네, 맞네요. 아크, 중심, 시작, 끝. 그럼 요 위에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려주시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사실은 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2mm 정도 밑으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2mm 내리시고 후드니까 원래는 이 끝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후드니까 밑에는 모르겠고 밑에 모습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모습을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시면 보면 요 손잡이가 요 중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스텝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내려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잡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두 개 더 복사하고요. 여기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조금만 더 빼보자고요. 안 되겠다. 먼저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 그룹 해놓고 먼저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룹을 풀어버리면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푸시 앤 풀 10mm,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를 10mm만 더 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손잡이까지 만들어진 걸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똑같습니다. 뭐 그리는 방법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있네요. 다만 좀 특별한 거는 요 위에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여기하고 요 부분, 여기가 좀 특별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일명 스댕이라고 하죠.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거 스텐 부분, 즉 재질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또 그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앞쪽으로 좀 당겨오면 되겠습니다. 자, 당겨와 보시죠. 일단 이 위에는요, 이렇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에 요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동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주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고요. 푸시 앤 풀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푸시 앤 풀로 클릭해 주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안으로 밀어 넣을 거라고 했습니다. 10mm 안쪽으로. 자, 그리고 옵셋 2mm. 지울 부분들 지워주고, 자, 푸시 앤 풀 10mm. 그러면 이렇게 싱크대 하나가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 싱크대에 싱크볼이 있죠. 보통 싱크볼의 깊이는 200mm 정도 돼요. 조금 깊다 싶으면 250, 근데 좀 특수한 경우는 300 정도 됩니다. 우리는 한 200, 250 여기서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저 200을 줘보도록 하죠. 왜 요거밖에 안 들어가? 아, 여기 면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만큼 들어가네요. 얘는 250. 자, 여기도 200. 얘는 250. 자, 얘는 뭐 한 150. 얘는 200. 이러면 이제 하수구하고 싱크대 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이제 라운드져 있잖아요. 뭘로 만들면 되나요? 팔로우미로 그리면 되죠. 예전에 팔로우미 가지고 주사위 같은 거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서클을 2개를 바닥에서 이렇게 2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까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올라와 보시죠. 바닥에 있는 요 바닥에 있는 요거 이거 저기죠? 수도죠? 하수도 아니 상수도. 자, 가지고 와 보시죠. 수도꼭지 바로 위에 한 10mm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얼마큼 올라오는지, 자, 여기 있네요. 우리 요만큼 제가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께를 보니까 여기는 그 곡선이 어려운 곡선인데 저는 좀 쉬운 곡선을 써볼까 합니다. 자, 푸시앤풀, 자, 10mm 10mm를 주시는데, 요거 10mm 주시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아니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이거 방문 그렸던 거랑 똑같아요. 방문 손잡이 그렸던 거랑 그리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쭉 끄집어내시면 돼요. 얼마만큼 끄집어낼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자, 얘가 중심에서부터 한 230mm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200mm만, 200mm 되게 길 것 같은데 200mm 많이 길죠. 테이프 여기서부터 한 200mm만 빼는 게 맞겠네요. 200mm를 빼주시고 서클, 그 다음 푸시앤풀,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푸시앤풀 한 15mm만 이렇게 수도꼭지가 나오게끔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서클을 그려주고 푸시앤풀 한 15mm만, 자, 똑같이 푸시앤풀 컨트롤 키 눌러서 10mm만, 자, 라인 지우고 다시 라인 지우고 푸시앤풀로, 자, 푸시앤풀로 얘를 쭉 당겨오면 되겠네요. 얘는 100mm만, 서클 푸시앤풀 이레이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뭐 조금 더 높게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100mm가 아니고 다른 데처럼 이렇게 올려 봅시다. 요만큼 올려 봅시다. 되게 높네. 네. 저 반은 그냥 앞서 안 돼요. 푸시앤풀이 안 돼요. 여기에 면이 있으면 푸시앤풀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면을 지우셔야 돼요. 100mm, 그 다음 서클, 푸시앤풀. 그러면 이렇게 싱크대 손잡이하고 뭐 이렇게 모양이 대충 만들어졌네요.